130쪽 삼각함수 볼게요. 1. 일반각 시초선과 동경. 한 번씩은 다 정독해 보셔야 돼요. 그 뭐냐면 시초선은 결국은 0도를 말하는 거야. 0도. 나중 가서는 그냥 x축, y축 요거예요. 그냥 x축인데 원래 시초선은 0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요 동경. 요 동경을 잘 보셔야 돼. 반직선이에요. 동경은. 나중 가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라고 나오는데 이 동경을 각도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 동경은 각도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뭐야?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그래서 0도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있어서 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됐죠? 동경은 반직선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정의, 양의 방향이 뭐냐?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양의 방향 아니야? 그쵸?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뭐 음의 방향은 뭐 시계 방향,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양의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각. 우리가 초딩, 중딩 때는 0도와 180도 사이, 뭐 아니면은 0도와 뭐 360도 사이, 그거에 대해서만 배우는데 이제 일반적인 거 360도를 넘어갈 수도 있어. 아니면 각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각들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각은 360 곱하기 얘는 정수. 360 곱하기 n이라는 거는 몇 바퀴 돌고 왔냐 이거야. 몇 바퀴 돌고 왔냐, 알파도만큼 더 갔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390도는 직관적으로 한 바퀴 돌고 온 거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얘가 시초선이에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360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0도만큼 더 움직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위치는 390도를 나타내는 정확하게 동경의 위치나, 이 동경은 반직선이라 그랬죠? 390도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나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같다지 30도랑 390도는 같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390도와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 반직선이 동경이라 그랬죠? 그 반직선의 위치는 같은 거고 동경의 위치는 같은 거고, 그렇다고 해서 30도랑 390도가 같은 각은 아니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750도. 750도는 딱 봐도 두 바퀴 돌고 온 거죠? 360 곱하기 2. 두 바퀴 돌아서 720 만들어주고 30도만큼 더 갔다. 이런 느낌이야. 마이너스 690도도 마찬가지. 360도로 마이너스 2. 거꾸로 두 바퀴 돈 거죠? 거꾸로 두 바퀴니까 음의 방향. 이렇게 두 바퀴 돈 거야. 그죠? 이렇게 두 바퀴 돌고 마이너스 720에다가 30을 더해주면은 나오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각들을 이제 일반각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분면의 각. 아니 각도가 1, 4분면에 있으면 1,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고 2, 4분면에 있으면 2, 4분면의 각이라고 하는 거고 당연한 거죠. 대신 그게 기준이 뭐냐면 동경의 위치인 거야. 동경. 이 동경이 뭐라고? 반직선이라고. 그 반직선의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얘가 한 문제가 나와요.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요게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와. 봅시다.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래서 요 문장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동경이 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경은 쉽게 말해서 막대기야, 막대기. 그 막대기 반직선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동경의 위치 관계에 따른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외우겠지. 그죠? 일단은 두 동경이 일치한다. 아까 했던 것처럼 뭐 390도였나요? 아까? 390도랑 몇 도짜리였어? 30도짜리였지? 390도랑 30도짜리는 얘네들을 나타내는 동경은 똑같은 거죠. 그쵸? 얘네들을 나타내는 반직선은 똑같다 이거야.
두 개를 빼면은 360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지 않겠냐 이거고요. 얘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거를 알파 빼기 베타는 360n 더하기 뭐 180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떨 때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외우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험 시간에도 그림을 쓱쓱 그리면서 파악해서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인데 요 x축이 시초선이었어요. 0도. 시초선 너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나타내는 각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움직여야 되죠? x축.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왔을 때 요 각도가 베타인 거지. 그냥 여기를 베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요 동경하고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면은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 그거고요. 그러니까 시험 때도 이렇게 슬슬 그림 그려가면서 여기가 알파니까 막곡지각 여기도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베타에서 여기부터잖아. 여기부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요거 남는 거 아니야? 180도? 그쵸?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가 된다 이거야. 이해 갔죠? 예,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가 되는 거고, 뭐 여기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나왔지만은, 그건 이제 알파 베타가 바뀌어서 표현이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어쨌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하든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하든 뺐을 때는 180을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면 다 360 곱하기 n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알파라는 게, 이 각도가 알파지만 그냥 몇 바퀴 돌고 와서 여기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의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30도잖아요. 만약에 30도라면 390도가 돼도 이 위치잖아. 그치? 얘가 지금 이 동경이 몇 바퀴를 돌고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얘라고 말하면 안 됐고 얘라고 말했어야지. 이 동경이 몇 바퀴를 돌고 여기에 와 있는지를 모른다. 한 바퀴 돌면은 더하기 360, 두 바퀴 돌면은 더하기 72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60n이 항상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360 곱하기 n을 안 쓰면 안 돼.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x축 대칭이야. x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라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두 동경이 얘가 x축이고 요렇게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파가 얘라고 해. 그럼 베타는 얘가 시초선 여기부터 이렇게 돌아온 거라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기가 베타인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자 이건데 여기가 알파하고 x축 대칭이니까 요 각도도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알파 다시 베타하고 알파를 더하면 몇 도가 돼? 360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 써주고 더하기 그냥 기계적으로 360 곱하기 n이고 n은 정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360 더하기 360n 요거는 360으로 묶으면 선생님 n 플러스 1인데 왜 n입니까? 요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거 뭐냐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냥 360의 배수잖아. 여기가 이제 n 플러스 1이 맞는데 왜 n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360 곱하기 정수 꼴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360의 배수잖아요. 360의 배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뭐 n 플러스 1이 맞고 n이 틀렸고 그 뜻이 아닌 거예요. 360의 배수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도 y축 대칭이야. 이쪽에 그릴까요? 두 동경이야. 각도가 아니고 동경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야. 그럼 요렇게 나오겠네. 그럼 다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베타라고 하면 y축 대칭이니까 얘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겠죠. 여기도 알파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180 아니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 쓰고 뒤에다가 기계적으로 360 곱하기 n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외워서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시험 때 아리까리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y는 x 5번 y 이퀄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도 그림. x축 y축 원점 y는 x. 그럼 얘를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요 각도를 알파도 그리고 요 각도를 베타도 라고 하면 요 알파랑 같겠지. 요 각이랑. 그죠? 여기가 알파인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가 돼요? 네, 9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90이 있는 거예요. y 이퀄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y 이퀄 x가 있으면은 y 이퀄 마이너스 x가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것도 하나 같이 해봅시다. 여기 6번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써놓으세요.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는 거지 뭐.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성을 띈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를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온 게 베타. 그러면 요 각도랑 얘랑 같은 거지.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은 여기부터 이렇게 온 거니까 몇 도야? 270도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나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70 플러스 360 곱하기 n은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 갔죠? 네, 그래서 문제는 쭉 풀어보세요. 뒤에 풀어보시고 133쪽 봅시다. 앞에 있는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네, 133쪽에 필수 2번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면 중딩 때는 그냥 0도랑 90도 사이에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세타는 이렇게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몇 바퀴 돌고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뒤에다가 360 곱하기 n을 써준다는 거야. 그래서 0도 플러스 정확하게 0도 플러스 360 곱하기 n 이렇게. 그리고 90 플러스 360 곱하기 n 이라고 써주는 거고 n은 정수예요. 그랬을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다시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은 어디겠냐. 그 나누기 3 해주면 되죠. 나누기 3 해주면 여기 120n. n은 정수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0부터 넣을 거예요. 0부터. 가운데는 3분의 세타, 우변은 30 플러스 120n이죠. 되고 n은 정수니까 0부터 1부터 아니에요. 0 집어넣으면은 세타는 다시 3분의 세타는 0보다 크고 120도보다는 다시 0이니까 30이죠. 120이 아니라 0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다 이거야. 0도랑 30도 있으면은 30도 사이에 있으면 뭐 10몇 도, 20몇 도잖아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죠. 아, 이때는 제 1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해 있는 거고 끝. 이게 아니고 두 번째는 n에다가 1 넣어야지. 세 번째는 n에다가 2 넣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으면 여기가 12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세타는 120도보다는 크고 30 더하기 120이니까 150이죠. 120도와 150도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럼 120도랑 120도랑 150도는 여기가 0도니까 90도에서 30도 더 넘어간 게 120도죠? 이렇게 간 거야. 120도와 150도는 90도에서 60도만큼 더 넘어가거나 180도에서 거꾸로 30만큼 온 거죠? 이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120과 150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아, n이 1이면 제 2사분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3번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240이죠? 아, 그렇게 되면은 3분의 세타는 240도보다는 크고 이거예요.
24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 270은 여기잖아요. 240은 이쪽에 있는 거죠? 3, 4분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럼 그렇게 따지면 영원히 하는 겁니까? 영원히 하는 건 아니고요. n에다가 이제 3을 넣어봐.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360이 나오죠. 360에 위치한 그 각도랑 그 동경이죠. 360이면은 여기잖아, 여기. 예, 여기나 아까 0 집어넣었을 때 여기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n에다가 0부터 집어넣는다. 그거랑 360이 되는 순간 그만하는 거야. 3을 집어넣으면은 360이 나오니까 4번 n이 3일 때 그거는 안 하는 거야. 됐죠? 0부터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답은 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134쪽에 여기 필수 문제, 요 문제거든요. 필수 문제하고 그 아래쪽에 확인 체크도 다 별표 치셔야 돼요. 그 내신 문제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이거 겁나 쉬운 거죠. 아까 이거 뺐을 때 360의 배수였잖아요. 그럼 차가 5세타 빼기 세타, 요 차가 360의 배수더라. 360 곱하기 n, n은 정수니까 0, 1, 2, 3부터 넣어주면, 0부터 넣어주면 되는 거야. 0, 1, 2, 3 이런 식으로. 4세타가 360, 세타는 90, 그죠? 세타는 90n이다가 되는 거고, n에다가 0, 1, 2,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안 돼. 세타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안 되고, 1 집어넣으면 90이니까 돼. 2 집어넣으면 180이니까 돼. 3 집어넣으면 270이니까 돼. 4 집어넣으면 360이니까 안 되지. 예, 그래서 90, 180, 270까지가 답이 되는 거고요. 너무 쉬워. 아래 거 갑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풀이 방법은 그림을 그리자. 무작정 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슬쩍 놓고 요렇게. 요거랑 방향이 반대다. 여기 알파,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게 베타. 얘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요거죠? 180. 그런 느낌인 거지.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 그래서 베타 7세타에서 알파 세타를 빼면은 그게 180이고 항상 뒤에다가 더하기 360n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n은 정수니까 0, 1, 2, 3 해서 6세타가 되는 거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은 세타는 30 더하기 120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n은 정수니까 0부터. 근데 세타는 90도랑 180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0 집어넣으면 30이니까 안 되죠. 예, 1을 집어넣어서 150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정답은 150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